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나라 안팎에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많았지만 미국인 절반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테러 위협 때문일 텐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행정명령 서명에 전 세계가 충격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7개국 국민들의 미국 입국과 비자 발급이 즉시 중단되면서 항공기 탑승 거부가 잇따랐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7일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을 90일 동안 일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7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이중 국적자도 90일 동안 미국 비자 발급 및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이슬람 테러리스트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반난민, 반무슬림 봉쇄 정책에 전 세계는 혼란과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은 이슬람 세계에 대한 심한 모욕이라며 입국 정지 조치는 테러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에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 및 비자 발급은 중단됐으며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들 7개국 국민의 미국행 발권이 중단되는가 하며 뉴욕 JFK 국제공항 등에서는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런 행정 조치에 여론이 악화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7개국 국민에 대한 일시적 입국 금지가 무슬림 입국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해명하고 영주권 소지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범위를 다소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안보를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대가라고 주장하고 행정명령을 취소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실망, 우려, 분노가 미국 안팎에서 급격히 번지고 있습니다. 15개 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들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거부 선언했고 의회에서도 행정명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주말 동안 수만 명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도 워싱턴 DC는 물론 뉴욕 JFK 국제공항 등 지역별 거점 공항에선 시위대가 무슬림 환영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조속한 행정명령 폐기를 촉구했으며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댈러스, 시애틀, 포틀랜드 등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행정명령에 반하는 재판 결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JFK 국제공항에 억류된 외국인 중 이라크에서 미 정부를 위해 일한 이라크인 2명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본국 송환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뉴욕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이들의 송환을 금지하는 긴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스턴주 알렉산드리아, 시애틀 등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 DC 법무장관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행정명령이 헌법 위반이자 비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의회 여야 의원들도 잇따라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맥케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동성명을 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자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상원 척 슈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입법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무슬림 7개국 국민의 입국을 일시 금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이후 미국 전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무부 장관 관한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욕부터 시애틀까지 연방 판사들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연달아 내린 데 이어 워싱턴주 법무장관까지 반트럼프 소송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소송이 성공한다면 대통령의 불법적인 행동을 무효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주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미국은 법치국가이며 그것은 목소리가 큰 주장이 아닌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뜻이라며 우리 관점에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순간부터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퍼거슨 법무장관은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접촉하고는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워싱턴주가 독자적으로 법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변호를 거부한 법무장관 대행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백악관은 셀리 H 법무장관 대행이 미국 시민을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거부해 법무부를 배신했다며 그의 경질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예이츠는 트럼프 대통령의 7개 이슬람 국가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관한 소송에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변호하지 말라고 법무부 소속 법조인들에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국가 방문객들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휴대전화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명령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9일 CNN 보도에 따르면 테러 위험 7개국 난민들의 일시적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이들에 대한 SNS, 휴대전화에 대한 정보 공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국장은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세관 국경보호국 등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당사자가 SNS와 휴대전화 정보 공개를 거부할 경우 입국을 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쇼온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SNS 검열 방안 논의 사실 여부를 묻는 CNN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미국인을 존중하는 사람들만 이민을 허용해야 한다며 극단적 심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내에서는 SNS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도 SNS 감시가 우선됐다면 예방 가능한 테러였다는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는 이번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테러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모든 무슬림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이후 미국이 문빗장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시점부터 나흘간에 걸쳐 정상적인 비자를 갖고도 미국행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 인원이 7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효 이후 미국 비자 소지자 가운데 721명에 대해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저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도착 후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합니다. 1,060명의 그린카드 소지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됐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가 이어지자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미국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 후 추가 심사를 받는 것으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당국은 이슬람권 7개국 출신 입국 희망자를 상대로 통화 기록은 물론 소셜미디어 사용 기록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입국 심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더 엄격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더욱 강력한 행정명령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입국자 취업자 심사를 강화하고 비자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과 원정 출산을 막기 위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더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 일원의 인권단체와 정치인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민 국가인 미국의 가치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 민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토비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과 뉴욕 한인회, 민권센터 등 한인 커뮤니티 단체장들이 함께 최근 이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규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취임하자마자 일련의 행정명령 공표를 통해서 반이민적인 성향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한인 커뮤니티 지도자분들과 또 지역사회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행정명령을 명백히 반대하는 그러한 그 뜻을 표명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공식 취임 후 이미 40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는 등 비난에 직면해 있지만 반이민 행정명령을 끝까지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정치인들은 이민자에게서 비롯된 다양성이 미국의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The immigrants that continue to come here that made America competitive in a global society of selective choosing. We want to just take this immigrant and not that immigrant. That is the worst thing that we can do as a country. 또 토비 스타비스키 등 정치인들은 일방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이 견제와 균형 등 민주주의의 원칙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영주권자나 취업비자 소지자 등 합법적 거주자들도 추방될 수 있다는 등 갖가지 괴담까지 나돌고 있어 한인 사회와 정치인들이 좀 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주에서도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출신 국가의 유효한 신분증 등의 서류로 합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1일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주 하원 의원은 올바니 주 청사 앞에서 뉴욕 이민자 연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법안 발의를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자가 출신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 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운전면허 시험을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은 운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26만 5천 명가량의 불법 체류 신분 운전자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이들의 정보를 차량국이 일반 신청자들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체포, 범죄 기록 조사, 구금 등에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도 안 되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의원 산하 교통위원회로 보내져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며 최종 통과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편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등 전역 12개 주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한국 운전 경력 증명서를 제외 공간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영문 증명서 발급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지난달 31일 한국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제외 공간에서도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외 체류하는 국민이 현지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를 무료로 즉시 발급받는 제도도 외교부와 협의를 거쳐 도입하게 됐으며 경찰청은 제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새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문 증명서도 무료로 발급됩니다. 운전 경력 증명서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때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지금까지 미주 한인이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사는 가족이나 친지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증명서를 받고 이를 다시 국제 우편으로 받아야 했기 때문에 최소 3일에서 길게는 6일까지 걸렸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영문 운전 경력 증명서 발급과 국제 우편 송달 비용이 한국 기준 3억 원 가까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뉴저지주가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인데요. 주 환경국도 주민들이 물을 아껴 써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절약하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물 아껴 쓰기 한번 실천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